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주제는 현직자가 말하는 해외 및 외국계 기업 취업 공약 관련해서 더 알림에서 이제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준 강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렉트로니컬리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 강의는 크게 대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현지 및 외국계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 여러분, 그리고 영어 인터뷰나 영어 이력서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국 회사의 정규 채용이 아니라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 수시 채용에 대한 그런 개념이 한국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접근 방법 및 노하우가 필요한 분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대상을 삼아서 이렇게 강연을 만들어 보았고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지?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목차를 이렇게 크게 잡아봤는데요. 강의 목차로는 크게 4부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 외국계 취업 경로하고 방법. 이제 한국이나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해외나 외국계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적어보았습니다. 한국이라면 대부분 정규 채용으로서 그냥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는 게 끝이지만 외국이나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외나 해외 외국계 취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2부에서는 해외 외국계 취업 노하우 및 팁을 제가 직접 해외 취업과 한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곳을 준비를 할 때 제가 이제 알아냈던 노하우라든가 팁 같은 거 역시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인터뷰 전략인데요. 이제 외국계를 할 때 특히 한국과는 다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말씀드리면서 이제 4부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에서 이제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현재는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원의 멘토링이라든가, 고려대학교 교우 멘토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커리어 패널이라든가 이런 멘토링 경험 또한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 여의도 증권사에서 한 9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일을 하고 나니까 뭔가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게 저에게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들었고, 즐겁지 않았고 성장성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해외 취업, 석사,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국계 취업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된 것 중에 제일 잘 됐던 게 석사 진학이었기 때문에 석사를 진학을 하였고 그 후에 이제 해외에서 취업을 하여서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한 다국적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수로 따지자면 이제 벌써 5년 차가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고 결국에는 해냈었던데 이런 과정을 이제 지금 이제 해외 취업에서 외국계 취업을 준비하신 여러분께 이제 제 이야기를 알려드리게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뭐 채팅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끝부분에 한 20분 정도를 남겨두고 Q&A 세션이 있을 예정이라서 그때 질문을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중간에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 해외 외국계 취업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한국에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국내 기업에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장단점은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뭐 고려사회에는 연봉, 급여, 라이프, 그리고 친구 및 가족 관계,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경험, 커리어 경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국내에 있는 뭐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해외 외국계를 선택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회사마다 다를 거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선진국의 보통 급여가 높은 편이죠. 외국계도 국내 기업보다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연봉 급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오른쪽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워라밸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나 역시 선진국이나 이제 외국계 쪽이 좀 더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왜 저절로 넘어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외적으로는 친구 및 뭐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해외 취업을 하신다면 한국의 부모님, 친구를 놔두고 외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것이 가장 큰 뭐 장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경험적으로 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한국에서 뭐가 있고 해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젊었을 때 해외 경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고 한국으로 돌아오긴 쉽지만 나가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역시 붙었었는데 해외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를 들자면 전 해외를 선택했던 이유는 해외의 미래, 한국 경제의 미래보다 해외에서 나가는 것이 좀 더 뭐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해외 생활을 뭐 이제 뭐 1년 동안 교환학생했던 경험도 있었고 도전을 좋아하는 것도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한국 생활보다 외국어 사용 기회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해외 외국계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제가 선택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석사를 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사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여의도에서 일을 했었지만 해외 취업을 위해서 실제로 석사를 한 번 더 거치고 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석사를 하기 전에 뭐 한국에 있는 외국계라든가 홍콩에 있는 그런 어, 회사에 바로 지원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금전적인 면, 취업의 기회적인 면, 그리고 라이프와 경력 같은 그리고 학업 경험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사와 해외 취업 그리고 한국 외국계를 모두 동시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이제 2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트워킹 및 지원을 하였고요. 헤드헌터를 연락을 통해서 헤드헌터 분들께도 이제 외국계 기업 취업을 알아보았고 석사 지원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석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외국에서 실제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석사를 통한 네트워크 확보, 짧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았었기 때문에 결국에 석사를 통해서 해외를 취업을 하는 선택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외와 외국계 취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했었던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 및 대학 취업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모두 받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링크드인하고 헤드헌터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취업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여러분들께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트워킹, 내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취업을 알아보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정부와 대학교, 그 석사생이시라면 대학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이제 뭐 각종 구직 정보를 찾아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부 쪽에서 혹은 공기업에서 이렇게 준비해둔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활용했던 이제 웹사이트로는 월드잡과 코트라 취업 박람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활용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코트라 아래 보면 일본 온라인 잡페어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일본과 홍콩 위주로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취업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월드잡과 코트라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고라든가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링크드인이나 혹은 인디드닷컴과 같은 곳에 더 많은 일자리들이 오픈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추후 2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 이제 웹사이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쪽이 아니라 대학 실제로 다니고 계시는 혹은 졸업을 앞둔 대학교와 대학원을 활용하는 것 역시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저 역시 대학교에 있는 경력개발센터라든가 취업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해봤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취업을 한 학교 선배들에 대한 연락처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해주는 곳도 있을 거고 해주지 않는 곳도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홍콩에 있는 동문 선배의 이메일을 얻어서 미리 연락을 드리고 홍콩에 직접 찾아가서 해외 취업을 준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배들의 정보는 네트워크 섹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대학교나 대학원에 있는 그런 해외 또는 외국계 취업을 위한 그런 커리어 카운슬링 같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취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취업을 한 학교 선배에 대한 연락처를 물었고 이외에 커리어 카운슬러부터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코칭, 캠퍼스 리크루팅 오리엔테이션, 교수님 추천, 석사 프로그램의 교직원, 디렉터로부터 추천과 같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원론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제 Q&A라든가 혹은 저 이제 심화 이제 특강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정부라든가 대학교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자라는 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네트워킹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설명을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 피치를 자기소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도 쓰이지만 네트워킹 또는 아는 지인, 동문들을 만날 때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 역시 나에게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잖아요. 보통 전화를 한다면 30분 정도 할 텐데 두서없이 A부터 B까지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30분 동안 컴팩트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좀 더 잘 들리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엘리베이터 피치를 산업군 3개에 항상 다 준비를 해놓고 뭐 자다가도 나올 수 있을 정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영어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엘리베이터 피치를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제 국내 뭐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를 준비하는데도 뭐 쓸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전략을 생각을 하는데요. 스토리텔링 전략이란 건 뭐냐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업계가 원하는 인재에 맞는 나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산업 직종을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을 내가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을 알았어요. 근데 이 자질을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회사 예를 들어서 금융업계라면은 금융업에서 중요시하는 자질이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잘 쓴다는 거, 그쵸? 그리고 남들 앞에 떨지 않고 뭐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내가 이런 경험들을 인터뷰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인터뷰 스토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예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본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일본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저는 일본어를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 칭화대학교에서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배웠는데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쵸? 제 이력서를 보면 일본에서 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놀러 간 경험은 있지만 뭐 어학연수를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이력서를 보니까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 일본어를 배운 경험을 제 스토리텔링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일본어 스토리텔링이 어떤 자질이나 어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어를 중국에서 배우겠던 계기가 저는 중국에 교환학생 갔을 때 그렇게 일본 유학생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일본 유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학기 동안 있는데 이 일본인들과 친해지면은 좋은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때 어, 매일 아침에 20분씩 전화 일본어를 했었고 랭귀지 코너 일본어를 가서 일본어 이야기를 했고 일본어 수업 뭐 일본인 회까지 가서 일본 친구들과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보여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목표는 1년 동안 일본 친구와 사귀어서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자였는데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 아침에 20분 동안 전화 일본어 하기, 랭귀지 코너 가서 일본어 말하기, 일본인 회 가서 친구들 만나기. 그래서 전략을 세웠고 실행을 하였죠. 세 번째로는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막 일본 사람 싫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오픈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니까요. 네 번째,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겠죠. 왜냐하면 전혀 그런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이지 않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제가 1년 안에 일본어를 굉장히 빨리 늘었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모든 자질을 다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질문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딱 준비를 해두면은 1번에서 6번까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은 저는 무조건 이 스토리를 말을 해줘요. 인터뷰어가 혹시 지원자께서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한 능력이 있으셨나요? 뭐 혹은 우리 회사에서는 일을 정말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배우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비슷한 이런 종류의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이 스토리텔링 저의 스토리풀에서 이 스토리를 꺼내서 답변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가 처음 싱가포르에서 취업이 된 곳에서도 이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였고 효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제가 정말 어떤 질문이 와도 답변할 수 있는 좋은 나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한 3개에서 4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영주권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계속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한국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한국 자회사나 뭐 이런 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은 더 외국에 살고 싶다는 게 제 계획입니다. 젊었을 때 해외 경험이 돌아오는 건 쉬워요, 항상. 예를 들어 외국 일하다가 한국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에 있다 외국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해외에서 좀 더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원화보다는 저는 외화가 더 좋거든요. 아무래도 원화보다는 싱가포르 달러나 미국 달러가 좀 더 좋은, 좀 더 강한 화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또 혼자 사는 것도 크게 뭐 개의치 않고 해외 유학도 교환학생도 해봤기 때문에 크게 외국 문화에 대한 이질감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해외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정말 중요하신 분이라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계신 게 당연히 좋을 거겠죠. 그 외에 워라밸이나 연봉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좋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초반 6개월 국내에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초반에 6개월 국내에서 일하셨을 때 대학 연계로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따로 아이고 이게 안 보이지? 보고서 준비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초반 6개월 정도 일을 했을 때는 연계로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초반에는 저는 왜 해외 취업을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제 제 동기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단순히 국내 취업을 준비하다가 취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도 선배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자세하게 정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때도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금융이라는 것을 잡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을 때 뭐 학교 선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고 질문하고 만나봤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돼서 취업을 하게 된 경우인데, 따로 뭐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대학 연계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연계를 통해서 뭐 인턴을 하고 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일했을 때는요. 이제 또 질문이 해외 취업을 했을 때 석사와 학사의 차이가 큰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왜 석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 해외를 취업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바로 해외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석사를 한 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제가 여기다가 취업할 때 석사가 필요할까라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준비를 했어요. 해외 취업이랑 석사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 선택을 한 거는 해외 석사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석사가 나쁘지 않은 곳에 됐고, 더 길게 봤을 때 석사를 학력을 늘어놓는 게 제 커리어를 봤을 때도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1년짜리 석사였고, 그리고 장학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석사를 그때 다른 데 된 게 있었어요. 한국 국내 외국계 은행에 합격을 했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석사가 조금 더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석사를 선택을 했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석사를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해서 해외 취업을 했는데요. 장단점이 있고 차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전적으로도 역시 해외 석사를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비 부담이 있고, 석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 일을 못하니까 기회비용이 있죠. 다만 하고 나면 좀 더 높은 초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학사만 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취업 기회에서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석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졸업하고 나서 취업 비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취업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학사를 하고 나서 바로 해외를 나가시는 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취업 비자를 비롯해서 네트워킹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홍콩을 그냥 무작정 가는 것도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현지 네트워킹 한다는 게, 그 사람들 연락처를 모아서 연락을 하고 실제로 거기 가서 만나뵙는 그런 과정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반면에, 석사를 하게 된다면, 해외에서 석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바로 거기서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취업 기회가 넓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학업 경험이라든가 라이프 경력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질문이 더 이상 이제 보이질 않네요.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다면,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금융 IT를 준비 중인데 국내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권 IT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해외는 어떤가요? 저는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게 컨설팅 회사인데 다른 부서에 이제 금융 IT 쪽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 DX라고 하죠. DX 쪽으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은행들이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체인지를 빨리 하는 것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 아예 빨리 하면 아예 인터넷 뱅킹처럼 완전 IT 쪽으로 가는 은행들이 있는 반면에 아닌 은행들은 또 엄청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이제 하나 이제 유행하는 게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DX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금융 IT 쪽을 준비하신다면, 금융권, 이제 국내에도 분명히 수요가 있겠지만, 해외에서도 저는 충분히,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냐에 따라 또 조금 다를 텐데요.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이런 나라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제 주위에도 충분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해외에도 정말 충분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 IT 쪽 산업군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그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링크드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아름아름 기회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수요가 많은 직종이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질문 더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지만 없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해외 외국계 취업 경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저만의 취업 노하우라든가 팁을 알려드렸고 인터뷰 전략 이제 아마 팔로업이라든가 사전조사, 이런 돈 브랜드 브릿지,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은 아마 국내 기업의 인터뷰 프로세스와 좀 다른 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숙지를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신다면은 한국 외국계 취업이 됐든 해외 취업이 됐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의 더할린 강연 해외 및 외국계 취업 공략 어, 세미나 프로그램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2시간 동안 제 강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알림 관리자님, 호스님께서 말씀을 이제 더 해주셔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2시간 동안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신 강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뭐 댓글로, 채팅으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더알림충 강사님은 지금 외국계 이제 글로벌 기업의 이제 현직자이고요. 저희와 이제 컨설팅이나 강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더알림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추후 커리큘럼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알림 고객 지원 게시판에서 공지사항에서 준 강사님의 추후 커리큘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게 봐주셔서. 저 최대한 압축을 네, 하려고 했어요. 2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네네, 제가 네네.
정말 해외 취업하기 위해서, 외국계 취업하기 위해서 네, 정말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한국에서 네, 6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직자분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지금도 계속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합니다. 네. 네, 또 네, 다른 인연을 또 만나 뵙게 되면은 또 도와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더 알림, 해외 취업, 그리고 외국계 취업, 석사 취업 관련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